제가 그 얘기할게요. 컨설팅 명목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엔잡러의 전성시대. 재밌어요. 제가 엔잡을 하게 된 계기라든지 공부를 잘했으면 서울대를 갔겠지. 멀리 돌아왔지만 그래도 제 나이 때 제자리를 잘 찾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름대로요. 대한민국 전문가의 삶을 취재합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사인데요.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세무사입니다. 병지민이라고 합니다. 세무사 선생님이 왜 보험회사에서 일을 해요? 원래는 세무사 일도 같이 하고 있고요. 개인 세무사 사무실을 하고 있어요. 네, 보험회사에서 설계사로 일을 하다가 지금은 보험회사의 팀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부지점장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세무사 일도 같이 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보험업이랑 또 세무사랑 되게 합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좀 6년에서 거의 7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세금 쪽으로도 또 되게 필요하고 대표님들한테 필요한 금융상품도 제안해 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설계사 일을 하시다가 세무사님이 되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세무사 합격을 하고 개인사무소 일을 하다가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전문직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보험 설계사로요. 저희 보험회사에서는 대표님들이 그 세제 적격 상품 같은 것도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대표자의 사망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품도 판매를 하고 있고, 되게 다양한 상품들을 제가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보험 상품이 네네. 약간 종신보험? 네, 맞아요. 네, 이런 게 인식이 좀 이게 안 좋다, 위험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게 있나요? 다른 용도로 쓰인다기보다는 기업을 경영하시는 대표님들이 혹시나 사망사고가 생기거나 편찮으시게 되거나 이럴 때는 회사의 경영 자체가 좀 휘청거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망을 하시게 되면 유가족들이 또 상속세 부담도 많이 하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럴 때 사망보험금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뭐 하고 계셨어요? 제가 강의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강의 준비를 좀 하고 이제 이동하려고 합니다. 혹시 어떤 강의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금융 세미나를 하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중개사님이 오셔서 뭐 경매 관련된 강의를 좀 해주실 거고, 사실 저는 전문직이잖아요. 전문직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보험 설계사는 잡을 하고 있어서 엔잡에 대한 강의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엔잡러들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고 왜 엔잡러가 되었는지. 네, 방금 엔잡러라고 하셨잖아요. 한 가지 직업이 아닌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쵸?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세무사 한 가지 직업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이 엔잡을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세무사들은 어떻게 보면 세금을 계산하는 사람이기는 해요. 그리고 고객분들한테 각종 세금 문제가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한 대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업무를 보는데, 보험업을 제가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세무사랑 되게 연관성이 커요. 대표님한테 적합한 세제 적격 상품을 저희가 추천은 해드리는데 그럼 가입은 어디에서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컨설팅 명목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 고객한테 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어요. 옆에서 지금 강의가 진행 중인 건가요? 네, 진행 중입니다. 지금 공인중개사님이 강의하고 계세요. 부동산 경매에 관련돼서 경매를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을 첫 시간에 강의해 주시고, 그 다음 시간에 제가 들어가서 이제 세무사랑 보험 설계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 강의 들으러 오신 분들은 세무사님들이 들으러 오시는 건가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세무사님들도 계시기는 한데 그 외에 뭐 보험업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초대받아서 오셔서 들으시는 거예요. 보험 설계사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도 오시고 네, 세무사님들도 오시고. 맞습니다. 엔잡러 전성시대? 네네. 요즘에 직업을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잖아요. 피디님도 지금 직업이 이거 하나신가요? 네. 맞으세요? 현실은 쓰리잡도 힘들다. 본업도 갖고 있으면서 부업을 하기도 하고, 본업 같은 부업을 여러 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저도 그런 엔잡을 하게 된 이유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왜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엔잡을 하게 됐는지 좀 보면서 보험 설계사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걸 좀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회 인식적으로 네네. 보험 설계사 하면은 좀 사람들이 피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세무사님 하면은 전문직이시고 네네.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쩌다가 맞아요. 이걸 선택하게 되셨는지. 되게 계기는 재밌어요. 근데 사실 저도 세무사 일만 생각하다가 보험 설계사 일은 아예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저희 기장 고객사가 저한테 이제 수임이 되고 나서 법인세 신고를 진행을 하는데 이걸 왜 가입하신 건지, 저도 이제 그 관련돼서 목적에 맞는 세계 처리를 해야 되니까 여쭤봤는데 잘 모르세요, 대표님이. 근데 그 당시에 어떤 다른 일반 설계사분한테 이걸 가입을 하시고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또 컨설팅 명목으로 하신 거라서 사실 그냥 모르시고 그냥 가입해 주신 거예요. 가입하라고 하니까. 그러고 나서 세무조사가 나왔습니다. 그 컨설팅 관련해서. 제가 그런 사례를 보고 아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직접 해서 우리 고객들한테 피해가 가는 일이 좀 없도록 해야겠다. 그런 마음에 사실 저는 시작을 하게 됐어요. 종신보험이더라고요.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보험 상품이에요. 그래서 꼭 뭐 대표님이 아니시더라도 일반 직장인분들도 다 가입을 하실 수 있는 상품이거든요. 네, 종신보험이라는 게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거라 그럼 내가 죽으면 돈이 나오나? 이런 부분 때문에 거부감이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세무사라서 제가 상속세 신고까지도 많이 해보니까 사망보험금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든 돌아가시고 나게 되면 남은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가족들이 바로 생업에 종사하기에는 어려워요. 나랑 워낙 가깝고 내가 너무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이니까. 정말 진짜 실제 사례로 상속세 신고를 진행할 때 배우자를 떠나보낸 슬픔이 너무 커서 회사를 휴직하시고 유학을 가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당장 이 남은 유가족들이 감당해야 될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안 된 상태라면 사실 그렇게 휴직을 하고 그 고객분도 유학을 떠나시기가 쉽지 않았을 건데 사망보험금이 있었어요. 그분한테는. 그래서 그때 아, 사망보험금은 굉장히 되게 필요한 거구나. 또 하나는 아이가 있는 분들이 혹시나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시게 되거나 요즘엔 젊은 층에서도 암이나 이런 게 발생 확률이 높아서 되게 큰 병으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아요. 젊은 분들이. 그럼 어린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는 어쨌든 생활비나 교육비나 이런 게 되게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사망보험금에서 많이 해결할 수가 있어서 사실 종신보험은 되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내가 죽으면 아무 필요 없지 않냐,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이런 분들이 아직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인식이 많이 좋아진 거는 제가 나이가 많으신 아버님 사망보험금을 설계를 해드리고 가입한 적이 있으신데 노인정에 가시면 그런 얘기 하신대요. 내가 몇 억만 갖고 있는 거 빼고 내가 죽을 때까지 쓸 돈 빼고는 우리 애들이 내 거 재산으로 인한 상속세를 그래도 사망보험금으로 해결할 수 있게 우리가 이 보험은 좀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상속세 때문에 네네. 종신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네요. 그럼요. 예를 들면 상속세가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세금이 아니고 진짜 많이 나오면 몇 억, 몇십억 막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세금이라서 그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상속세인데 그 큰 돈을 납입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 번에 마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망보험금이 있다고 하면 그 사망보험금을 수령해서 상속세를 대신 내실 수 있으면 사실 큰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액자산가분들이라든지 법인 대표님들은 종신보험을 요즘 많이 가입하시는 추세이세요. 언제쯤 가입을 하는 게 좀 좋을까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보험료가 저렴하고요. 그리고 납입 기간을 보통 경제활동 하시는 기간에 납입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나이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가입을 하시면 은퇴 나이가 또 얼마 남지 않고 그런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부담도 있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자산가분들이라든지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 직장인분들도 다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상속세라고 하면은 내가 죽은 다음에 이제 뭐 내는 거잖아요. 네네. 자식들이 내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사망이 이루어진 다음에 세무사님 찾아와서 상속세 좀 줄여달라 하면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 이미 일이 일어나고 나서의 사후 처리를 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모든 세금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적어도 혹시나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종신보험은 하나씩 좀 있으시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생각보다 제가 상속세 신고할 때 금액 자체가 100만 원 단위는 잘 없어요. 최소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이렇게 상속세가 나오다 보니까 그 돈을 한 번에 준비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종신보험은 하나씩은 꼭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 계신 그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거의 상속세를 서울 시민세라고 부를 정도로 대부분이 다 상속세를 내셔야 될 거예요. 그 금액이 또 적지도 않은데 아파트 한 채 있는 거 가지고 상속세를 내냐 이러시겠지만 서울 아파트 값이 요즘 되게 비싸잖아요. 웬만한 데는 10억이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때 돼서 상속이 일어나고 나면 6개월 안에 이제 신고 납부를 마쳐야 되는데 아파트를 그때 가서 팔아서 상속세를 내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그렇다고 세금을 내기 위해서 그 아파트를 담보로 빚내서 세금 내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미리 종신보험 같은 걸 준비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아셔야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생각보다 여러분들 많은 앞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강의를 들으러 온 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랜점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가정들이 많아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부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부업뿐만이 아니라 아예 진짜 N잡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서 제가 N잡을 하게 된 계기라든지 왜 N잡을 오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그러니까 힘들게 하셨네요. 네, 좀 그러긴 했어요. 좀 갑자기 아빠가 편찮으시면서 제가 세무사 일을 하면서 보험 설계사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그 전부터 쭉 그렇게 저도 이미 해오고 있었다는 거를 이번 강의 준비하면서 사실 알았어요. 대학도 좀 늦게 가신 거고 네, 맞아요. 세무사 시험도 이제 늦게 하신 거고 맞아요. 중간에 아까 얘기 드렸을 때 카페 창업도 해오셨던 거고 네,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이제 빨리 겪었기 때문에 그쵸. 저는 그래서 사실 어릴 때는 그런 환경이 너무 솔직히 싫지만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아, 그런 게 나의 성장 과정에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제가 24세에 갔고요. 멀리 돌아왔지만 그래도 제 나이 때 제자리를 잘 찾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름대로요. 아니, 이제 막상 이제 세무사가 이제 됐는데도 네네. 이제 원하시는 만큼 소득이나 네네. 생활이 아니셨나 봐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부족한 소득은 아니죠. 그래도 자료에 보셨던 것처럼 뭐 세무사들 평균 소득이 연에 1억 2천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기사로도. 근데 그러면 쪼갰을 때는 달에 1,000만 원 정도 버는 건데 1,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다 보니까 전 굉장히 만족을 했지만 제가 살아온 환경 자체가 쭉 하나의 일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또 기회가 되면 뭔가를 또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세무사님 말고도 지금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 그 전문직 분들이 보험 일이랑 같이 병행을 많이 하시나요? 네, 요즘은 굉장히 많이 하는 추세예요. 제가 처음에 보험업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전문직이 굳이 보험 설계사 일을 하나? 특히나 PD님 말씀하신 대로 뭐 보험 설계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나 이런 것도 많이 있는 상태에서 전문직이 한다고 하면 본인이 보험 설계사 일을 하는데도 내가 보험업을 하고 있다는 말을 어디서 하기 좀 쉽지 않았던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보험이 사실 세금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리고 같이 했을 때 시너지가 굉장히 많이 나다 보니까 요즘에는 세무사들이 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세무사님들 그리고 회계사님들 뿐만 아니라 변호사님, 법무사님, 감정평가사님 이런 분들까지도 보험업에 많이 오고 계시는 상태예요. 도전해보시고 있는 상태인 거죠. 아무래도 세무사 회계사가 보험업하고 제일 편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법무사님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재산 처리를 등기 업무를 해드리다 보니까 새로운 상속인분들을 또 만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전에 분쟁이 있기 시작한다고 하면 상속이 일어나기 전부터 상속인들을 또 만나기 때문에 거기서 보험 상품을 제안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변호사님들도 그런 분쟁이나 이런 소송을 함에 있어서 기업의 대표님들이나 그리고 자산가분들을 많이 만날 기회를 얻으시기 때문에 그 접점을 통해서 세일즈를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보신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도 되게 좋은 기회로 이 전문가들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 재미있는 경험이었고요. 저처럼 전문 자격사를 갖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당연히 본업에 대해서도 잘 하셔야겠지만 본업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직업들도 좀 여러 번 고민해보시고 눈을 두드려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경지민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